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 1년 전보다 가치가 떨어졌어. 원화 가치가 주요 43개국 중 41위. 사실상 꼴찌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게 단순히 환율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40년 동안 통화량이 120배 늘었고 원달러 환율은 1530원을 찍었어. 17년 만에 최고치지.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터키라는 나라가 있거든? 그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한국이랑 닮아가고 있다는 거야. 주요 43개국 통화 중에서 원화 가치가 41이야. 사실상 꼴찌 수준이지. 범위를 좀 더 넓혀서 64개국으로 보면 아르헨티나, 터키, 일본, 인도 다음으로 낮아. 다섯 번째,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 중에서 이 정도로 통화 가치가 떨어진 곳은 거의 없어.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해.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찍었어. 2009년 이후로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100원대였거든? 그게 1200원 넘고 1300원 넘고 어느 순간 1400원대 중반이 일상이 되어버렸어. 이제 1500원대도 별로 놀랍지 않지. 이게 우리 생활에 바로 들어와. 해외 직구해본 사람은 알 거야. 작년에 10만원이면 살 수 있었던 걸 지금은 11만원을 내야 돼. 근데 월급은 그대로잖아. 여행도 마찬가지야. 같은 곳을 가도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확 늘었어. 물가도 문제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인데 이건 평균이고, 기름값을 따로 보면 석유류 물가가 전년 대비 9.9%나 뛰었어.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야. 기름값이 오르면 배달비가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고 결국 장바구니 물가까지 다 올라.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1,400원에서 1,500원대 환율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해. 원화가 다시 1,100원대, 1,200원대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야. 이게 새로운 기준점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야. 40년 동안 쌓여온 거거든?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자. 세상에 풀린 돈의 총량이라는 게 있어. 쉽게 말하면 은행 예금, 현금, 펀드까지 포함해서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을 전부 합친 거야. 한국은 이게 지난 40년 동안 120배가 늘었어. 같은 기간 미국은 11배. 미국도 돈을 엄청 풀었다고 난리인데 그 미국의 10배가 넘게 풀린 거야.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미래의 돈을 지금 당겨 쓰는 거야. 내 미래 월급을 미리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셈이지.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확 풀었고 2020년 코로나 때 또 한번 확 풀었어.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풀어서 해결하는 게 습관이 된 거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2026년 3월에 정부가 25조 원 규모로 예정에 없던 돈을 추가로 풀기로 했거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기름값이 배럴당 72달러에서 101달러까지 치솟았는데 그 충격을 막겠다는 거야.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빚을 내진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물가를 밀어올리는 압력이 생겨. 근데 이 돈이 제대로 돌고 있느냐? 그게 아니야. 2024년 폐업자가 100만 8천 명을 넘었어.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한 거야. 새로 가게를 여는 사람 100명당 85명이 문을 닫고 있어. 특히 형편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은 11.55%까지 올라갔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야. 거기다 글로벌 공급망이 갈라지면서 동맹끼리만 거래하느라 드는 추가 비용까지 쌓이고 있고,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 제조업 생산비가 11.8%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어. 정리하면 이래. 정부는 위기 때마다 돈을 풀어서 막으려 하고, 풀린 돈은 물가를 올리고, 물가가 오르면 자영업자가 쓰러지고, 자영업자가 쓰러지면 내수가 무너져.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실제로 이 길을 먼저 걸어간 나라가 있어. 바로 터키야. 터키가 겪은 일을 보면 소름이 끼칠 거야. 터키 리라. 지금 1달러에 44.1리라야. 사상 최저치지. 불과 8년 전만 해도 1달러에 4리라였거든. 그게 44리라가 됐어. 10배 넘게 떨어진 거야. 네가 만약 터키에서 1억을 들고 있었다면 지금 그 돈의 가치가 1000만원이 된 거지. 터키 물가 상승률이 31.5%야. 작년에 만원이던 게 올해 13,000원이 넘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0%까지 올렸어. 금리 40%. 대출 받으면 이자만으로 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내야 하는 거야. 그래도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걸 못 막으니까 중앙은행이 3월 첫 주에만 80억 달러어치 외환을 팔아서 리라 가치를 방어했어. 일주일에 80억 달러야. 취사적인 거지. 근데 소름 돋는 건 이 터키의 패턴이 한국이랑 겹친다는 거야.
통화량을 과도하게 풀고 환율이 오르고 내수가 무너지는 흐름. 한국도 지금 이 순서를 따라가고 있거든. 그러면 한국도 터키처럼 되는 거 아니냐고.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은 아니야.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4,236억 달러야. 세계 9위 수준이지. 나라 간 거래에서도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어.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빌린 돈을 갚을 달러가 없어서 무너졌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 터키는 만성적으로 적자인데다 중앙은행이 정부 눈치를 보면서 독립성까지 무너졌거든. 한국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야. 근데 안심하기엔 이른 게 있어. 새마을금고 알지? 전체의 55.5%가 경영 상태가 나빠. 특히 심각한 4등급 기관이 81개에서 157개로 2배 가까이 들었어. 1금융권 은행들은 버틸 수 있어도 이런 2금융권에서 문제가 터지면 불안감이 퍼져. 1973년 일본에서는 고등학생의 농담 한마디가 헛소문이 되면서 멀쩡한 신용금고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돈을 빼는 사태가 실제로 벌어졌거든. 지금은 SNS 시대잖아. 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비교가 안 돼. 다행히 안전장치는 있어. 예금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고 한국은행도 긴급 유동성 지원 체계를 새로 만들었어. 97년하고는 다르지. 근데 문제는 이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 통장에 있는 원화 이대로 두면 되는 걸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솔직히 말할게. 특정 주식을 사라. 어디에 투자해라.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야. 대신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 원화에만 올인하고 있으면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 아까 봤잖아. 40년 동안 세상에 풀린 돈이 120배로 늘었어. 미국은 같은 기간에 11배 늘었는데 한국은 120배야. 원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적금이랑 월급만 원화로 쥐고 있으면 내 자산이 매년 조금씩 녹고 있는 거야. 물가는 오르는데 돈의 가치는 내려가니까. 눈에 안 보여서 모를 뿐이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방법은 단순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지. 외화 자산이든 금이든 원화 말고 다른 곳에도 나눠 담는 거야. 금은 지난 1년간 50% 넘게 올랐어. 국내 순금 한돈 가격이 100만 원을 돌파했고 나라 간 거래에서 남은 돈인 경상수지도 올해 1,500억 달러 흑자가 전망돼.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거든. 수출 잘하는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야. 그리고 주목할 게 하나 있어. 4월 20일에 새 한은 총재가 취임해. 신현송이라는 사람인데 국제결제은행 고위직 출신이고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세계적 석학이야. 금리 올려서 물가 잡자는 입장에 가까운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환율이랑 금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바로 열흘 뒤인 4월 10일에 금통위 회의도 잡혀있고 결국 핵심은 이거야. 원화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 뭔가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니야. 내 자산이 전부 하나의 통화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게 첫 번째야. 정리할게. 원화 가치가 주요국 중 사실상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고 세상에 풀린 돈은 계속 늘고 있어. 터키처럼 무너지진 않겠지만 이 흐름이 쉽게 바뀔 기미는 보이지 않아.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 눌러줘.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더 좋고 다음 영상에서는 신임 한은 총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